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선이공대학교 자동화 시스템과의 학년국입니다.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가변적 교육 주체 수업 활동을 통한 학습자 적응형 교수 학습 모형 개발이라고 해서 제가 명칭은 이제 참교육 모형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께서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서 진행했냐라는 부분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좋은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준비를 잘해왔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모형 설계 부분을 주안점을 둬서 짧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부터 해서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학 계열 쪽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의 필요성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보면 고등학교가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이제 진학 자원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경험이 상이할 것이다. 그런데 대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은 학과의 인재 양성 목표하고 핵심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상 단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학의 여건상 이제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 따라서 분반을 하거나 여러 가지 클래스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습자 측면에서는 사전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수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성취 목표가 다 다를 것이다. 그런데 교수자 입장에서는 사전 경험 유무에 따라서 수업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클래스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공통적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 같이. 그래서 학습 목표하고 수준의 설정이 상당히 어렵다. 이건 아마 모든 교수님들께서 경험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연구의 목적은 상이한 학습 능력과 기대 수준에서 발생되는 학습 만족도 저하고 학습 효과 감소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상담을 하고 수업을 끝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수업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교육의 중심 주체를 가변적으로 정해서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교육의 수준을 한번 한 수업 단위에서 조절을 해보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15주 수업에서 한 클래스가 주당 한 2-3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게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설계부터 수업 운영, 수업 평가까지가 있는데 수업 설계 부분에서는 제가 학습자 적응형 수업 설계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이었고, 이 학습자 적응형 수업 설계된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변적 교육 주체 수업 활동을 평가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하게 되는 것 전혀 관계없는 공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모형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가변적 교육 주체 수업 이런 내용들도 처음 도입을 하면서 접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설계 부분에서는 설문조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 그 다음에 기대 수준을 파악을 하고자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문헌조사를 통해서 가장 핵심이고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했던 게 이제 적응형 학습 성취 수준 모형이라는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교육 중심 주체별 교수 학습 방법을 선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한 것들은 이제 교육 중심 주체를 교수자 수업, 교수 학습자 중심 수업, 그리고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해서 단위 수업 시간 내에 3개의 주체를 바꾸면서 수업하는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봤고, 교수자 중심 수업에서는 이제 보편적 내용 전달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적용했던 파일럿 교과목으로 적용한 것들은 CNC 프로그램이라는 교과목인데,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에 대한 능력 습득,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기능이나 지식에 대한 습득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수업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교수자 중심 수업에서는 이제 보편적 내용 전달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식으로 뒤쪽에 보면 적용을 했고, 그리고 교수 학습자 중심 수업은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PC 앞에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별화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열등생과 우등생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개별화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선행 학습 경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조사를 했고, 그리고 문헌조사를 통해서 성취 수준을 결정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해서 가변적 중심 주체 수업을 통한 수업 운영과 수업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학습자 적용형 수업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응형 성취 수준 모형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 이 성취 수준 모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든지 혹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따른 그걸 참고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사나 산업기사 수준에 대한 국가 시험에 대한 출제 범위하고 수준을 고려를 해서 적응 성취 수준 모형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 단계로 구분을 했고 학습자 수준 모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학습자가 고등학교에 따라서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서 선행학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에 대한 경험 여부하고 그리고 기사학습 능력이라든지 학업 성취도가 부진했던 그러니까 직전 학기에 너무 이제 수업을 안 하거나 좀 아예 이제 문해 능력이 떨어진 이런 학생들을 가지고 세 개의 그룹으로 학습자 수준 모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적응 성취 수준 모형은 직종별로 제시되는 경력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나 사전 학습 경험 등을 고려해서 복수의 단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단계별 학습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모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습 능력이 실은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를 수도 있고 웨이블 분포를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의 레벨에서 이런 수준을 가지고 했던 모형을 가지고 수업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만족을 못하고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또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적응 성취 수준 모형이라고 한 것들은 레벨 5부터 레벨 7까지 해서 이 수준 자체를 좀 달리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요 수준에서 아예 저희가 학습 목표를 한 수업 내에서 제시를 하고 일반적인 요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뛰어난 학생들에는 또 더 높은 수준의 학습 목표를 제시해서 한 수업 내에서 이걸 운영해보자라는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수업 활동 전략입니다. 수업 활동 전략은 그래서 이제 보편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수자 수도로 시범 실습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초, 중급, 심화 과제 실습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수준을 나눠서 아까 보여드린 수준을 나눠서 제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수 학습자 주도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개별화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 주도로 자기가 이제 수준이 뛰어난 애들은 좀 더 높은 고급 문제를 풀어버리고 좀 더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다시 한번 공통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수업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준비가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적용 성취 수준 모형보다는 이 절대적 성취 수준 모형보다는 그 가변 수업 모델 쪽에서는 학습 자료 준비가 좀 더 한 두세 배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수준은 공통 예제를 제가 준비를 하고 중급 수준의 레벨의 기초 문제가 학습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중급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자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심화 과정 쪽에 문제원을 풀면 요거는 이제 기초 부분에서 모든 심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난이도를 조정해서 수업 설계를 했습니다. 수업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적용한 교과목은 CNC 프로그램 교과목입니다. CNC 프로그램 교과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사원부터 조장, 반장, 직장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전문대학 수준에서는 조장 수준에서 저희가 수준을 잡고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도면 해독이라는 게 이제 레벨 5의 직장 부분에 있는데 이 능력 단위가 꼭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고등학교라든지 사전 경험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도면을 해독하기에는 선수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선수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배운 학생들은 이 내용을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에서 요 도면 해독을 가져오고 나머지 능력 단위를 가져와서 레벨 3과 레벨 5를 적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적용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평가 범위입니다. 평가 범위. 그래서 평가 범위는 제가 일반적으로 요 수준하고 요 수준을 공통적으로 했고 요 수업 자료는 그룹 A 같은 경우는 요 수준 자료 그리고 그룹 C 같은 경우는 요 수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했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푸는 문제만 좀 차이를 둬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참교육 모형 적용해서 가변적 교육 주체 수업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학습자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경험이, 학습자를 저희가 아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사전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 그리고 학습 경험이 없이 좀 부진한 학생, 그리고 보통 학생을 나눠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역 기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친밀한 학생들하고의 수업 부분,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전 학습률 고려한 자리 배치는 스티커로 이제 표현해서 섞어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교육 모형 적용해서 교수자 중심 수업입니다. 교수자 중심 수업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식 전달이나 지식 기본적인 프로그램 활용법을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수자 중심 수업에서 공통 예제에 대해서 먼저 푸는 교수자 중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자 중심 수업을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면 교수 학습자 중심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학습 난이도가 표시된 학습 자료를 배포를 해서 학습자 그룹별 기초 난이도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기초 과제 난이도를 수행해서 1차 과제를 미리 완료한 학생들은 제가 이제 기초별 과제를 수행을 해줬고, 또 하나 이제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못하는 학생들에서 나눠서 이렇게 좀 더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되게 어려워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자리 옮기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6주차 정도 되니까 좀 더 적응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좋아했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도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질문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학생이 학생한테 친구한테 배우기를 더 원한다기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이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 입장에서는 전체 반의 분위기를 끌어가는 게 조금 힘들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면 좀 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수자가 한 두세 명 있는 역할이 그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자 중심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못 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다시 한번 풀고, 그리고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좀 더 고급을 푸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아마 교수자가 얼마만큼 학습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주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참교육 모형 적용을 통해서 했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변적 교육주체 수업 평가인데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그 CNC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그 기술에 대한 기술 기반, 지식 기반이 아닌 기술 기반의 어떤 교과목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 유형별 학습 유형에서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더 높게 나왔고, 그리고 일반 모형이나 참교육 모형에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한 2.7점 정도 높은 효과를 나타냈고, 그런데 특이한 게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반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참교육 모형이 가장 좋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그럴까라고 해서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교육 모형의 차이라든지 사전 학습 경험의 차이와 함께 수업 참여도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석을 2회 이상 한 학생, 2회 이하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색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유형별에서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참교육 모형이 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 모형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참교육 모형의 일반 그 고등학교보다 좀 더 점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왜 이럴까라고 분석을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기초학습 능력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기 수업을 한 번도 해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교육 모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제가 동일하게 A그룹에서 계속 자료를 주고 수업을 리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기초적인 문제니까 수업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은 결론적으로 좀 더 중급의 더 난이도 높은 클래스의 수업을 진행을 했어도 됐는데, 여기는 이제 고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모형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처음에는 좀 늦었지만 수업을 잘 참여하고 한 학생들은 빨리 따라왔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은 좀 더 수준 높은 자료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제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쪽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형에 대한 수정이 좀 더 필요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그룹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룹별 분석을 해봤는데
참교육 모형의 그룹별 학업성 지도입니다. 그래서 C그룹 같은 경우는 사전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고 A그룹 같은 경우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이제 3.0 미만인 학생들을 제가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B는 보통 학생들인데 참교육 모형에 보시면 그 3.0 미만의 학생들의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B그룹과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C그룹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반 모형을 보시면 C그룹 학생은 당연히 잘 됐는데 A그룹과 B그룹 학생들의 점수차가 좀 컸습니다.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교육 모형의 한계성, 제가 제시한 참교육 모형의 한계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나 학습 능력이 좀 더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부족했지만 지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따라온 학생들한테는 좀 더 그게 제한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에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간평가를 해서 새롭게 그룹핑을, A, B, C 그룹을 새롭게 재그룹핑해서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앞서 여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학습 동영상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LMS 통해서 제시하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의 보편성과 수혈성에 대한 그 효과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그 개별화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사전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 수업에 참여가 그냥 수업에 앉아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뛰어난 학생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자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조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모델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초학습 능력은 있지만 그 사전에 이제 그 경험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3, 4주 지나고 나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따라오는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일반계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모형을 적용한 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이제 추후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학습에 대한 그룹핑을 했는데, 제가 요번에 요 수업에 했던 내용들은 이제 사전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유관 기능사나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거나 고등학교 때 관련 유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A그룹으로 놓고, 그리고 이제 C그룹은 학점 3.0 이하를 뒀는데, 그런 학습 그룹에 대한 것들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제 첫째 사전 진단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실수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제가 적용한 참교육 모형은 좀 더 완성도 높은 모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지만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